예,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 하반기 업종 전략. 오늘은 음식료 업종 그리고 소비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베스트 애널리스트 대상에서 음식료, 소비재, 지주회사 부분에서 수상한 하이투자증권의 이경신 연구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음식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그냥 편한 자리고 전문 분야니까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역시 타격을 맞은 업종이기 때문에 좀 코로나 이후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일단 외식보다는 내식의 비중이 좀 많이 강화가 됐고요. 예. 음식료 업종 상장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조 쪽으로 중심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실적들은 좀 많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은 사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거 감안을 한다면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속이 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식에 주력하는 기업들과 아니면 가정 간편식 같은 간단하게 집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료에 사업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기업들 간에 좀 괴리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을 텐데 더 큰 그림에서 먼저 접근을 하자면 트렌드 자체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HMR은 원래 이렇게 성장하던 산업이었는데 더 속도를 내는 모습이었고 최근 기사 보면 RMR까지 나오더라고요. 레스토랑 음식 이렇게 가정 간편식으로 해가지고 보내준다라까지 했는데 좀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디에 조금 더 무게감이 쏠릴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내식이 좀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기존에는 HMR 시장이 보통 1, 2인 가구를 중심으로 각광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예전 한 5, 6년 전보다 더 진화를 해서 지금은 3, 4인 가구, 밀키트라든지 아니면 3, 4인 홈 다이닝 제품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다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장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오히려 코로나19 영향이 시장 성장을 촉발을 시켰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가도 사실 음식료가 약간 방어적인 느낌도 주다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그래도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실적 같은 경우에 그러면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특히 이제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 많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기존에는 시장에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아무래도 1분기에 급격하게 이제 가정 내 소비가 좀 많아지면서 2분기 이후에 가정 내 재고 증가로 소비 절벽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만 지금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좀 장기화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내식 문화가 좀 트렌드로 자리가 잡히다 보니까 흐름이 좀 지속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영업 실적은 다들 보셔서 아시다시피 음식료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영향은 지속되고 있다는 상황 감안을 한다면 2분기 그리고 3, 4분기에도 지금 흐름 지속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눈높이는 조금 낮춰지겠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성장세는 지속된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특히 어떤 부분 그러니까 HMR 아니면 요즘엔 또 라면 얘기도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일단 가장 좋은 부분은 스테디셀러 제품들은 대부분 소비량이 좀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신제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좋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테디셀러, 그러니까 기존에 잘 팔리던 제품이 소품종 대량 생산이 더 효율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MR 같은 경우는 기존의 리스크가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사실 장치 산업인 음식료에서는 레버리지 효과가 좀 적다라는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HMR도 대형마트나 이런 쪽에 판촉이 많이 줄어들고 온라인 쪽 이런 좀 효율적인 채널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마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 성장이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부분 안착되는 측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 있을 것 같다.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수 코로나19 지나가면서 내수 그리고 내식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코로나19 지나가면서 전 산업이 어떤 수출길도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간간히 들려오는 게 미국에서 라면 엄청 팔린다더라. 그다음에 가공식품들 여전히 수출이 좋다더라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2월 달에 중국의 우한 지역의 뭐 지역 폐쇄나 이런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회사들의 공장 가동은 지속됐었고요. 예. 사실 뭐 글로벌리 식료품 가동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좀 낮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에서의 코로나 피크는 2월, 3월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3월, 4월이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아지는 부분은 사실상 1분기보다 2분기가 좀 더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해외에서 음식료에 대해서는 사실 좀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그러니까 신규 고객들이 유치가 되기 위해서는 비용이 먼저 수반되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셧다운 효과 그리고 이제 비축 소비 확대 효과 이런 부분을 모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라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농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미국 내 법인이 다 있고요. 네. 뭐 생산 법인이 지금 미국, 중국 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를 다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가동률은 아직 좀 이 수요를 대응할 수 있을 만큼 가동률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그러니까 6월 중순 들면서 뭐 전반적으로 약간 좀 조정을 받거나 쉬어가는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흐름들은 다시 한번 좀 레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추정치들이 좀 상향 조정이 됐지만 예. 사실상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이 좀 봤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대한 시적 추정치는 사실상 아직도 좀 보수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증권사들의 추정치들이 변경되는 거는 프리뷰 시즌이 이제 6월 말에서 7월에 이제 많이 이제 프리뷰가 나오는데요. 그럼 그런 거 감안을 한다면 사실 2분기 실적이 정말 좋은 상황인 음식료 업종이 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실적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주가 퍼포먼스는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되게 높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특히 요즘에 눈에 많이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화이트진로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계절적인 수혜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렇게 실적이 잘 나가다 보면 당연히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주가도 따라가기 마련이니까 네. 지금 화이트진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화이트진로는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테라 물량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네. 맥주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가동률이 올라갔을 때 마진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테라가 좋아지는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은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이 부분에 대한 상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소주는 당연히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리스크는 없고요. 요즘 업소용 시장이 좋진 않지만 관련해서 뭐 비용 효율화도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상 1분기에 보였던 퍼포먼스가 이어진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주가에는 마이너스 영향 전혀 없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좀 사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주가의 상승폭이 좀 급격하게 상승한 경향은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그만큼 받쳐주는 실적이 있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좀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잘 나오니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차트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반대로 약간 외식업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앞에서부터 계속 약간 부정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외식업의 비중이 좀 큰 예를 들어서 뭐 CJ 프레시웨이나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에 분명히 타격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코로나19 우리나라에서 피크를 쳤을 때는 저도 이렇게 음식점을 돌아다니거나 옆을 지나가 보면 정말 썰렁했는데 그래도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한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외식산업 경기지수가 지난 1분기가 60포인트를 조금 밑도는 59.8포인트였고요. 예. 사실 2015년 2분기 메르스 당시의 포인트가 61.2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당시보다 굉장히 낮고 그리고 지금 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타격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2월, 3월 저점을 찍고요. 지금은 전월 대비해서는 개선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턴어라운드 속도는 좀 완만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식업종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또 소비재 중에서 KTNG도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도 사실 뭐 면세점이 막혀져 있으니까 뭐 담배 대량 구매도 팔기 힘들 테고
국내 상황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KTNG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 KTNG는 상반기보다 2020년 하반기에 실적 개선 속도가 좀 더 확대되는 대표적인 업체고요. 지금 주가는 굉장히 낮습니다. 예. 내수 시장 지배력 감안한다면 담배나 홍삼 모두 견조합니다. 다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세 쪽에서의 디스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어도 2분기에는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하반기에 해외 쪽에 모멘텀들이 있는데 뭐 일반 담배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전자담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출 모멘텀은 하반기에 열려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여타 업체들의 2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사실 급격하게 지금 주가가 움직이긴 어렵지만 주가 레벨, 뭐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 부담은 없습니다. 하반기 모멘텀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있는 배당 이런 부분 감안을 한다면 지금 주가는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좀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 KTNG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됩니까?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 DPS가 4,400원이었고요. 예. 지금 주가가 한 8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5% 내외 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와 함께 하반기에 다시 한번 주가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여전히 어떤 배당에 대한 매력도 짚어주셨으니까요. 하반기까지 그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참 많은 부분들을 커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음식료부터 해서 뭐 소비재 지주회사까지 여쭤볼 건 많은데 사실 저희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방송에서는 뭐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 홍보를 해달래서 저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유튜브 주식초등학교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사실 여기 방송이니까 되게 정제된 질문밖에 못 드리는데 거기는 유튜브라 거기가 더 지독합니다. 예, 혹시 촬영을 하셨습니까? 하실 계획이십니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급격하게 다운이 좀 지치네요. 네. 좀 지치시죠? 유튜브 통해서 주식초등학교 검색하시면 조만간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또 열심히 편집을 하고 빨리 올릴 테니까 거기서 관련된 음식료나 소비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흐름들 더 허심탄회한 이야기들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정제된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가운데서 그러면 대형주나 아니면 중소형주 각각 좀 가장 매력적인 종목 기업 뽑아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음식료 대형주는 KTNG, 제일제당, 오리온 3개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셋 다 불편한 부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일제당, 오리온은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KTNG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모멘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이제 매력도를 선호도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성장성 감안을 해서 오리온 추천을 드리고요. 중소형주에서 저의 픽은 농심, 하이트진로, 그리고 대상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 중에서는 밸류에이션 모멘텀 봤을 때 농심 대상 지금 좀 더 선호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점점 지금 시장 지배력이 올라가고 있어서 화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세는 좀 지속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포트폴리오 안에서 음식료 업종을 뭐 4개, 5개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넣기는 좀 힘들 것 같으니 하나만 꼽아주세요. 중소형주에서는 지금 밸류에이션 대상이 좀 싼 상황이니까 이 부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리온, 농심, 대상, 하이트진로 여러 개가 나왔지만 그중에서 하나를 또 꼽아달라고 했더니 대상이 원픽으로 올라왔다라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베스트 애널리스트 대상 음식료 소비재 지주회사 부분에서 수상한 하이투자증권의 이경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